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없는 소식인데, 자, 피해자,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배우 권혜요 씨 직접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뭐 그 전에 좀 드디어 김종대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네. 통화를 하기 전에는 좀 기분 좋게 좀 경쾌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방금 소개 들으면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우울해집니다. 피해자 사실 맞으시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뭐 김종대 씨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요. 네. 새벽부터 어제부터 내려와서 집 촬영 중이었습니다. 예. 어제 저녁 뉴스를 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블라인드 처리돼 있어서 또 나왔구나, 나올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오늘 낮에부터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네. 저 재밌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하시는 좀 예. 네, 말씀하세요. 허망하고 황당하죠. 네네.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올라갈까라는 것도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런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걱정까지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때마다 제가 굳이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예. 네, 예상했던 결과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 국정원에서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2009년이라는 시점에 주목을 하면 권혜요 씨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좀 본인이 짐작하기는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막 짐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또 슬퍼지네요. 왜냐면은 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해야 되는 일이어서, 예를 들면 굳이 따지자면은 2008년도에 많은 또 분들이 함께했던 그 광우병 거리에 집회 사회를 봤다든지 그런가 하면 MBC, KBS의 당시 파업의 연대 지지의 성명이라든지 이런저러한 일이 있었을 테고요. 굳이 좀 멀리 가자면은 과거 2002년도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진영에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전력까지 굳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찹찹해지네요, 점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몇 분은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그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우리 권혜요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그때는 납득을 못했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자마자 많은 방송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KBS 장현주 사장의 불법적인 해임이라든지, 그때쯤에 일어나서 주변 전반적인 그 방송계 분위기가 다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흉흉한 이야기라는 게 어떤 거? 방금 언급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좀씩 들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직업의 특성상, 이것이 어떤 정규직 어떤 직업 안에서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하기 좀 애매한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고마운 게 많은 게 어떤 점도 있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많은 또 방송계 안에서 또 문화계 안에서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다양한 형식의 저항 혹은 또 어떻게 했는지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도 기억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고 오히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인데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지나간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뭐 우리가 과거에 흔히 지난 정부에서 많이 듣던 뭐 국기문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기문란 그 자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 자유민주질서가 제일 자랑하는 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최소한 북과는 다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혹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뭐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더했어라는 식으로 말하시면서 별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우리 또 사회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려고 말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들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글쎄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법조계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솔직하시다고 하셔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직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 네. 사실 오늘 촬영 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문화예술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말했지만 자유로워야 되는데라고 하셨는데 벌써 이미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리 뭐 영화계가 됐던 뭐 방송계, 뭐 연극계가 됐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영화적 상상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는 굉장히 힘겨워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권력과 국가 혹은 강자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는 굉장한 오래된 상처로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연 기자인 저의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방송문화계에서 또 특히 방송계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또 잊혀졌지만 또 정말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어딘가에 쫓겨났던 분들. 저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뭐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 KBS, MBC 파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 9년 동안 망가졌던 이유는 물론 방금 말씀 들었던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의 이런 유린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동조했던 또 방치되었던 우리 언론 때문일 텐데요. 그 언론에게 다시 한번 힘과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촬영 중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김정비 씨도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권혜요 씨와 함께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저팩 청산 TF 태스크포스 팀의 조사 결과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문제가 된 이명박 정부, 이명박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어떤 인물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명단이 속속들이 공개가 됐는데 무려 82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문화 연예계 분야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 문화계를 살펴보면 이회수 작가, 탁현민 행정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그리고 감독이 가장 많은데 유명한 봉준호, 박찬욱 감독까지 포함해서 5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인, 배우, 가수 등등 해서 82명까지 포함된 이런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제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그 명단을 지금 보셨는데 유독 영화 감독이 52명이나 됩니다. 82명 중에.
왜 영화 감독이 이렇게 많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본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들이 그 스크린과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종횡무진하면서 상당히 그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명계남이라든가 문성근, 김미화 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 노무현 정부 때에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활동을 하셨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활동을 앞에 나서서 전면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영화계 인맥들이 전부 다 문제다라고 좀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강병규 기자, 그러면 지금 이름이 밝혀진 82명, 이 당사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대체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럴 줄 알았다. 네, 회고 반응인데요. 자, MB 정부 영화계 블랙리스트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뭐 6명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해놨지만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이력을 보자면 유준상 씨, 배우 유준상 씨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날에 그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 선생님들, 네,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라면서 이런 강제 철거하는 사실을 상당히 좀 규탄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뭐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김규리 씨는 사실 MB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 있었잖아요. 광우병 사태에 관해서 이제 광우병 소고기를 먹는 대신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MB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작가 이회수 씨는 이제 욕하고 싶다, 뭐 심한 욕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고, 김미화 씨는 뭐 국가 공작의 무자비함, 개탄스럽다.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이제 일가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가견이 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8년 만에 방송 복귀, 말해 못하나 라면서 그동안에 어떤 탄압이 있었다, 어떤 뭐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인데, 그런데 실체가 아직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뭐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단계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동안 나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문건이 발견됨으로 해서 정말로 그분이 피해자였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건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압력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명단이 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원을 끊는 형태로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는 그 특정 82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송 출연 금지라던가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뭔가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때 돈을 주지 말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직접적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방해, 강요, 그런 의혹이죠. 협박,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혹이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훨씬 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지원을 끊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압박이나 이런 게 심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막 여러 차례 내가 블랙리스트 올라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가수 김장훈 씨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무대에 올라서 했던 얘기인데요. 김장훈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맛이 갔죠? 저 밑에서 했습니다, 경찰들이랑.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하고 생각해서 제가 라고 했거든요. 노래를 한 곡 할 텐데,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 근데, 기부천사가 욕하니까 싸하죠? 네, 그동안 공권력에 피해를 많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피해의식을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섞어가지고 가수 김장훈 씨 굉장히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설명을 해줬지만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82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발표 내용이긴 합니다만 노원지 기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줘 보시죠. 네, 뭐 일단 발표 내용입니다. MB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저희가 한 4가지 항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 같은 것들을 일일이 좀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속된, 이 연예인들이 소속된 특정 기획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 압력을 놓고 시상식에 뭐 만약에 수상 그 후보로 오른다면은 탈락을 시켜라 이런 압박까지 넣었다. 이게 국정원 그 개혁 TF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일단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자, MB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어떻게 이게 실제로 실행됐는지와 함께 어느 정도 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조사가 돼야 되고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실형이 일단 1심에 선고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 파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파장이 사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기소가 지금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3년형 선고받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높게 아마 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정확히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나온 것들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박원순 그 현 서울시장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된 압박용 문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렇게 문제시 삼으려고 하는 국정원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었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문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졌고 또 실제 그런 문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식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압력이나 이런 그분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파장이 클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VIP의 관심 사항이라고 해서 일일 보고를 BH에다가 매일 하는 식으로 문건이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그 정부와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화살이 계속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당사자들의 반응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나 뭐 이렇게 사실관계 한번 취재해 봤습니까? 네, 일단 그 당시 참모진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뭔가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블랙리스트 본인들이라고 안 만들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정권이 이런 식으로 뭔가 성향 분석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기분은 상당히 나쁘다. 그렇지만 특별히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물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껌껌이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지금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참았다가 나중에 한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관련자 관계자들한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정부에서 본인들은 블랙리스트를 안 만들었을 것 같으냐 이 발언 한 것도 우리 좀 굉장히 억울하다. 사실관계를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억울하다는 측면으로 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아직 아니어서 조금 더 검찰 수사라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직업의 특성상 이것이 어떤 정규직 어떤 직업 안에서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하기 좀 애매한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고마운 게 많은 게 어떤 점도 있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많은 또 방송계 안에서 또 뭐 문화계 안에서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다양한 형식의 저항 혹은 또 어떻게 했는지 함께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도 기억나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고 오히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인데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지나간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뭐 우리가 과거에 흔히 지난 정부에서 많이 듣던 뭐 국기문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기문란 그 자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
자유민주질서가 제일 자랑하는 게 네.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최소한 북과는 다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혹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예. 뭐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없는 소식인데, 자, 피해자,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배우 권혜요 씨 직접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뭐 그 전에 좀 드디어 김종대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이 네. 통화를 하기 전에는 좀 기분 좋게 좀 경쾌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방금 소개 들으면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우울해집니다. 피해자 사실 맞으시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뭐 김종대 씨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요. 네. 새벽부터 어제부터 내려와서 집 촬영 중이었습니다. 아, 예. 어제 저녁 뉴스를 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블라인드 처리돼 있어서 또 나왔구나 나올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오늘 낮에부터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네. 저 재밌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하신 네, 말씀하세요. 허망하고 황당하죠. 네네.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올라갈까라는 것도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런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한 일이 있었을 테고요. 네. 굳이 좀 멀리 가자면은 과거 2002년도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진영에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전력까지 네네. 굳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좀 찹찹해지네요, 점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몇 분은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그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네. 우리 권혜요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그때는 납득을 못했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네. 들어서자마자 많은 방송계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KBS 정영주 사장의 불법적인 해임이라든지, 네. 그때쯤에 일어나서 주변 전반적인 그 방송계의 분위기가 다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흉흉한 이야기라는 게 어떤 거? 방금 언급되는 그런 분들이 네. 이제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씩 들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걱정까지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때마다 제가 굳이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예. 네, 예상했던 결과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 국정원에서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2009년이라는 시점에 주목을 하면 권혜요 씨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좀 본인이 짐작하기는 어떤 사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짐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또 슬퍼지네요. 왜냐면은 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해야 되는 일이어서 예를 들면 굳이 따지자면은 2008년도에 많은 또 분들이 함께했던 그 광우병 거리에 집회 사회를 봤다든지 그런가 하면 MBC, KBS의 당시 파업의 연대 지지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더했어라는 식으로 말하시면서 별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우리 또 사회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려고 말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들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예. 글쎄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우리 법조계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솔직하시다고 하셔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직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 네. 사실 오늘 촬영 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문화예술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말했지만 자유로워야 되는데라고 예. 하셨는데 벌써 이미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 오래전부터 우리 영화계가 됐던 방송계, 연극계가 됐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현실이 영화적 상상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는 굉장히